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가 해수의 화학적 성질까지 네. 화학적 성질하고 물리적 성질까지 이제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해수에 대해서 다 했고 이제 이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음.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이 해수가 왜 순환을 할까요? 저어주니까 그렇겠죠. 저어주니까 우리 커피 젓듯이 이제 누군가? 네, 누군가 그쵸. 저어주고. 그러면 뭐가 저어줄까요, 그러면? 바람이겠죠? 바람. 저 바람. 바람 말고 있을까요? 과연 바람이 달까? 태양 에너지? 이 그 지진 같은 거. 자, 네. 춤춰가지고. 약간 쓰나미 오듯이. 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 중에 하나니까 이제 뭐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순환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해파잖아요, 그거는. 근데 얘는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계속 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돌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이 순환 자체는 아까 말한 바람도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두 가지를 궁금증. 네, 일단 두 가지를 다 볼 거예요. 궁금증 유발. 네, 끝까지, 얼마나 걸릴지 끝까지 보셔야 모르겠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환이 일단 왜 이러냐, 젖는다. 아까 젖는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 일단 아까 처음에 말한 바람에 의한 순환이 있고요. 또 다른 요소에 의한 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에 바람에 의한 순환부터 먼저 볼 건데, 궁금해. 그럼 그 바람이 왜 생겼을까? 그걸 기압 이제 또 차이. 봐야죠. 기압 차이. 기압 차이라고 하면 그 배치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기압 배치가. 그러면 바람의 방향도 계속 바뀔 거고 그 세기도 바뀌면 순환이라고 하기에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얘는 뭔가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비슷하게 일단 있어야 되는데, 대기대순환과 관련돼 있는 네, 맞습니다. 음. 자, 여기가 이 그림은 우리 지난 태양 시간에 에너지. 봤던 그림이죠. 온도. 네. 자, 이렇게 이제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이제 도달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위도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과잉되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구에서는 에너지를 이제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대기 대순환을 하는데, 자 처음에 이제 헤들리라는 사람이 제시한 게 여기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이 대기 대순환 모형이 헤들리가 처음에 제시를 했어요. 진짜 간단하죠. 따뜻한 적도 지역에서 공기가 이제 상승을 하게 돼서 그게 이제 극지역을 가서 침강한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모델을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단일 세포 모형이라고 해요. 단일 세포 모형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지구를 보면 자 여기 지표면에 북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반구에. 근데 우리가 배웠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편서풍, 무역풍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북풍만 있는 뭔가 단순하다, 이상하다. 실제 이 사람들도 뭔가 너무 단순해. 실제 지구에서 보니까 이렇지가 않은 걸 알고. 저렇게 보면 늘 찬바람만 불어야겠네요. 그렇죠. 늘 이제 북풍만 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구 자전할 때 나타난 대기 대순환 모형에서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졌어요.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복잡해지는군요. 그러니까 자전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렇게 그렇죠. 그냥 하나의 단순하게 거고. 그냥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순환이 나타나는 자전하니까 뭐 전향력도 생기겠고 또 이제 실제로 그 지구 자전 각속도 자체가 이제 위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제 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이제 저희도에 넘쳐나는 그 운동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송시켜야 되고. 자, 그래서 종합했을 때 나온 게 이 자전할 때 대기 대순환 모형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이게 지구과학 2 내용이어서 그냥 이런 세 가지 순환 세포가 있고 그중 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열로 인한 직접적인 순환이고요. 가운데 그러고 있는 보니 방향이 저거랑 같네요. 네, 근데 이 자전하지 헤들리 않을 순환을 때랑. 보면 방향이 반대죠. 반대네. 자, 얘는 이제 그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형성된 간접적으로 형성된 이제 그 순환이에요. 약간 그 톱니바퀴. 네, 약간 톱니바퀴처럼 이제 그렇게 형성된 거고요. 그래서 이 지상풍을 봤을 때 결국 0도에서 30도 지역 여기서는 무역풍이 불고 30도에서 60도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 그리고 극지역에서는 극동풍이 이제 지구 규모로 엄청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들에 의해서 표층해류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지금 보면 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는데 자 북쪽 도해류가 지금 여기
여기가 동쪽이죠.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북동 무역풍을 보면 역시 동풍 계열이니까 이 바람에 따라서 이제 해류가 형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면 막혔어요. 땅이 네, 여기 이제 대륙에 막혀가지고 얘네가 이제 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해류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커다란 해류, 쿠로시오 해류예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편서풍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북태평양 해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편서풍, 서풍이니까 해류도 역시 그 바람에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쭉 가니까 이제 북아메리카 내륙에 막혔어요. 그래서 다시 얘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환류를 형성해요. 이제 뱅글뱅글 도는 환류. 네, 그래서 BTS 한류, 한류. 네. K-pop 한류. 네, 아우 맞아요. 좀 이따 한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얘네가 한류 돌다고. 돌환자. 네, 돌 환자. 한류. 난 네, 한류라고 한류. 차가운 물. 네. 네, 그래서 환류. 이렇게 이제 계속 여기를 돌게 되는데요. 이제 남태평양 쪽을 보면 여기도 역시 남동무역평양에서 남쪽도 해류가 흐르다가 여기 또 이제 오세아니아 대륙 만나가지고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위도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남극순환 해류 이쪽에서 이제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을 하다가 또 여기 만났어요. 만나서 페루 해류 타고 또 올라오다가 다시 남쪽도 해류로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런 해류를 형성해요. 그래서 얘네는 표층 해류라고 우린 불러요. 표층. 바람의 영향이니까 결국 바람이 저 깊은 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표층에 영향을 줘서 있는 표층 해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까 말한 한류, 난류인데 난류는 말 그대로 따뜻한 해류. 한류는 차가운 해류. 네. 그래가지고요. 이 난류 같은 경우는 따뜻하고 자 난류는 온도가 높고 염분도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영양인데 대신 영양염이라 해가지고 뭐 영양염분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얘는 낮고 용존 산소량도 낮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류는 그 반대예요. 자, 반대로 그냥 온도하고 염분은 낮은데 영양염하고 용존 산소량은 많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경수역이라고 배웠죠. 이제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네 좋은 어장 형성하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그런 해역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표층 해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환류들 있죠. 여기에도 한류가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해류의 이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뭐 쿠로시오 해류라든가 캘리포니아 해류, 멕시코 한류, 네 이 정도 카나리아 해류까지 네, 이 정도 해류는 이름을 좀 알고 있으면 네,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잠비크 해류는요? 모잠비크 해류 여기에도 이제 환류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인도양은 우리나라랑 인도양 쪽은 약간 멀고 그리고 대서양도 멀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좀 이따 뒤에 나올 내용과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쿠로시오 해류는 뭐 우리나라 근처에 있으니까 좀 이름을 그렇죠. 네, 익숙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근처에 있는 나라 이름을 알면 좋겠네요. 네, 근처에 있는 이제 지형 같은 경우 잘 알아두면. 그리고 저쪽에 이제 카나리아 제도가 있거든. 저쪽에 저도 카나리아 제도가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카나리아가 사나요?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네, 카나리아가 있긴 있겠죠. 이거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대서양 건너갈 때는 들려야 됩니다 중간에. 저기 기름 넣고 넓기 때문에 물이랑 그 식량 넣고 가야지. 네, 이게 항상 찍을 때마다 뭔가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씩 배워가는데 여기 카나리아 제도가 있구나.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표층 해류인데 이 표층 해류 결국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거를 이제 여기 아래 보면 자 미국 뉴욕하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지금 위도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고위도죠?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수도 네. 네 어디의 위도가 더 고위도죠? 아이슬란드 쪽. 그쵸. 여기가 더 고위도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위도니까 더 춥겠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1월 평균 기온을 비교해 보면 뉴욕은 영하 2도씨 그리고 저기 레이캬비크는
영도시예요. 진짜요? 아이슬란드인데 저기 따뜻하네. 아이슬란드 저기 그 뭐야 오로라도 보이는 데인데? 네, 그렇죠. 저기 고위도 지역에서 오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어. 이제 1월 평균 기온이 오히려 아이슬란드 쪽이 더 낮다. 아이슬란드인데 높다. 안 네. 차갑네요. 그러니까. 자, 네. 원래 우리가 더 추워야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자, 이쪽이 아까 멕시코 만류가 흘렀잖아요. 얘는 난류예요. 따뜻한 해류고 얘네는 뉴욕에선 좀 떨어져 있어요. 사실 그림상에서는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좀 멀리 떨어져서 흐르고요. 이 멕시코 만류가 쭉 흐르다가 여기서 갈라져서 이렇게 카나리아 해류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가 이제 이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그 정면으로 주변 가나 기후에 온화한 기후를 만들어주는데 하나 일조했다는 거예요. 저게 그 투모로우 영화 투모로우에서 아, 그 갑자기 그 맞아, 해상 빙하 갈라지는 해상 온도가 막 내려간다. 네. 심도 디프에 있는 그 막 바다가 차가워진다. 막 했던 그게 아이슬란드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역시 좀 이따 할 얘기였는데 아, 역시 훌륭하십니다.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리고 그 뭐야 온도를 비교할 때 해류 영향 비교할 때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또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준비하셨나요 혹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도가 더 낮은데 영국보다 위도가 이제 그러니까 저위도인데 그 우리나라 북부지방 같은 경우 되게 춥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국은 안 그렇대요. 영국 따뜻해요. 주변에 난류가 네, 있어서 난류가 저거 흐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제 주변 기후에 영향을 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표층해류가 이런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표층해류는 이 정도 봐도 되고 이제 다음 단계 심층순환이에요. 네, 심층순환은 아까 표층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했었는데요. 심층순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물속 깊은 데인데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얘네가 움직이는데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얘네들은 밀도에 의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도에 영향을 줬던 게 온도하고 염분이었죠. 네. 그래서 이 심층순환을 열염순환이라고도 불러요. 온도와 염분에 의해서 네. 순환하니까. 열염순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확실히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해수보다는 그 해류보다는 아주 천천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극해요. 점점 이제 표층류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이제 냉각되는 데 들어오면 점점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밀도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극에서 침강이 일어납니다. 침강이 일어나서 이제 심해층에서 확산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알면 좋은 게 결국은 심해 확산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더 저위도 쪽으로 심해층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네가 압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수온약층에서는 이제 약간 표층으로 상승하는 그런 물의 흐름이 생긴다. 용승이라 그러네요. 네, 용승이라고도 뭐 해도. 예, 근데 수온약층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물질 대류가 이완이 안 일어난다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예. 이렇게 심해층에 의해서도 약간 이런 이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약간씩은 올라오는군요. 네네. 얘네가 이 순환 자체가요. 좀 이따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얼마나 큰지 아는데 그 순환이 다 도는데 1000년이 넘게 걸려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느리게 대신 중요한 친구들이죠. 얘네들도. 왜냐면 얘네가 만약에 멈췄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 이동도 억제되겠죠. 네. 그래서 심층순환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데가 이 대서양 심층순환이에요. 아까 나온 이게 아이슬란드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 아까 아이슬란드 쪽에 여기서 수온이 낮아지면서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침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남극도 엄청 춥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도 밀도가 엄청 커져서 가라앉아요. 그래 여기 한 그림이 좀 많이 애매하긴 가라앉는 한데 것 같네요. 남극에서. 네, 남극에서 한 위도 한 80, 남이 80도 부근에서 일단은 엄청 차가운 해수가 가라앉고요. 그리고 남이 한 60도 부근에서도 거기도 이제 차가우니까 거기 있던 물들이 또 침강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이 80도 부근에서 침강한 게 남극 저층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저층이 바텀 그러니까 바닥이다. 완전 바닥을 깔고 가는 해수예요. 깔고 가네. 네, 여기 그림만 봐도 바닥을 지금 기어가고 있죠. 그러네요. 엄청 밀도가 높은 겁니다. 네,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제 그 저층수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대기 순환이랑 뭐 해류 같은 거 보면은 그 남반구 북반구를 나눠서 보는데 이거는 남반구 북반구를 나누지 않고 그냥 네. 통째로 지구 통째로 흐르네요. 네, 이게 지구 통째로 보는 이유가 나옵니다 뒤에. 아, 그래서 신기해 신기해. 네, 이 그림 있죠. 음. 우리 이거 해수의 성질할 때 봤던 거 아니에요? 이 뭐야 네. 수온 염분도.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수온 염분도에서도 이제 남극 저층수 같은 경우는 거의 수온이 0도예요. 0도에 가깝고 염분은 뭐한 34.7 psu 정도 같은데 그래서 한 이 정도 위치에 있고 북태서양 심층수는 염분은 오히려 남극 저층수보단 높아요. 근데 이제 수온이 좀 덜 차가워서 이제 밀도가 조금 더 작고요. 그리고 남극 중층수는 염분도 좀 낮고 수온도 좀 높은 편이어서 제일 이 심층순환에서 이 대서양 심층순환에서는 제일 위층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더 쉽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얘는 약간 좀 복잡하잖아요, 그림이. 네.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침강에서 남반구 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남반구에서 침강에서 북쪽으로도 이동하고 양쪽으로 다 순환이 생기는데요. 자, 이게 그 북대서양 심층수 이제 그린란드 쪽에서 침강을 한 이후에 해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지금 나타낸 거예요. 아, 아까 그린란드하에서는 내려가는 물만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물은 어디 있지 했는데 저기 네, 태평양 다른 쪽에서 데서 올라오네요. 네, 여기서 올라온 해수가 또 이렇게 대서양에 이동해서 가라앉은 물이 태평양에서 올라온다. 와,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 그렇죠. 이거 이게 어떻게 알아냈죠, 과학자들이? 와, 자, 이거는 이제 이 심층순환 같은 경우는 아까 연렴순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계라고 해서 물 덩어리가 있습니다. 얘는 성질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수온과 염분을 이제 분포 딱 조사하면 아 여기에 어떤 수계가 들어 있구나. 그걸 추정해서 얘네 이제 이동 방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그 아마존 강도 막 이렇게 합쳐지는데 막 이렇게 아, 네. 물이 안 섞인 네, 물이 안 데잖아. 섞이고 막 두 개 색깔이 하나는 색깔 누런데 하나는 다르죠. 파랗고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게 물 덩어리가 되면은 이게 뭐야 성질이 다르니까. 네. 잘 안 섞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심층순환을 보는 실험에서도요. 음. 이제 딱 이렇게 수조를 채워놓고 양쪽에다가 이제 수온과 염분이 다른 물을 넣어요. 물감을 넣으면 얘네가 침강에서 바닥에 깔리는 게 있고 위에 이렇게 깔리는데 얘네가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그 우리 있습니다. 화학이랑 생명과학에서도 그걸 실험 있는데 그 밀도별로 이렇게 네, 그 뭐 세포나 이렇게 물질들을 분리하는 실험인데 거기다 밀도 다르게 소금물을 딱 넣으면은 이게 서로 안 섞여요. 잘 네. 소금물보다 설탕물을 맞아요. 주로 하죠. 설탕물로 많이 하죠. 설탕물로 하면은 설탕물 밀도 다른 걸 해놓으면은 안 섞여요 이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런지는 사실 뭐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저도 실험 영상을 좀 찾아보고 했는데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 들면서 뒷정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 일부러 동시에 섞으려면 드는. 일부러 진짜 세게 네, 저어줘야 될 거야. 일부러 저어줘야 아마 섞이고. 저어줘야죠. 그래서 네 이어서 하면 이제 여기서 침강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남쪽 쭉 이동하다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다시 올라오고, 인도양이네. 인도양에서도 올라오고, 태평양에서 네, 올라오고. 태평양에서 올라오고. 그럼 이제 이 해수가 또 돌아가요. 표층을 타고 또 가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오면 또 침강하고 이 순환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이 주기가 이제 결국 1000년 넘게 엄청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투모로우 그 영화도 여기에 이제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지죠. 염분이 낮아지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침강이 점점 약해지다가 멈춘 거예요.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네, 밀도가 낮으니까 이게 침강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침강이 멈춰버리면 이 순환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죠. 역시 그 지구를 모르고 영화를 보니까 우린 눈뜬 장님이었어. 모르겠어. 와, 역시 과학을 알고. 네, 알고 보면 예. 또 이게 이게 이렇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멈춰서 왜 문제가 됐냐 그게 중요한데 결국 여기 지금 흐르는 이 해류 아까 표층 해류에서 어떤 해류였죠 여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멕시코. 네, 멕시코 만류. 네, 멕시코 만류. 이 멕시코 만류가 결국은 이쪽 지역에 열 에너지를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추워지고 그리고 점점 이제 아랫 지방에서 이 온도를 못 주니까
여기는 이제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영화적 상상력이지만 과학적인 사실을 진짜 많이 네, 반영했네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이 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영화 처음 볼 때는 그렇구나. 사람이 얼어 죽었네. 이러면서 봤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를 저도 따로 공부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됐더라고요. 야, 이런 거 콘텐츠를 해야면 저는 우리가 아직 안 봤는데 알았으니까 보면서. 그러세요? 네, 그걸 안 보셨다니. 세상에. 그 케이블 TV 엄청 많이 했는데. 지나가다가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가고. 예. 투마로우 진짜 꿀잼이에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진짜 재난 재밌어요. 영화 중에서는 네. 제일 잘 만든 영화 맞아요. 중에 속하는 것 같아요. 꿀잼. 그래야겠네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자주 그 틀어줬던 걸로. 재난 영화는 진짜 지구과학이 그 전공이네요, 전공. 네. 지구적 재난이 정도는 와야 영화 네. 화가 될 수 아니, 있어요. 뭐 자연재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 화산도 그렇고 뭐 쓰나미 그리고 태풍 뭐 이런 것들이 다 운석충들도 지구 외권에서 오는 거니까 네.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심층순환은 결국 이 온도를 그러니까 이 온도 경도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중요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그러네요. 하나가 멈추면 다 같이 스톱이 되는. 벨트처럼 네. 생겼네 진짜. 그래서 뭐 무슨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C 컨베이어 벨트. 네, 그래서 이 심층순환도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 이 두 가지를 같이 봤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람이고 네, 또 하나는 밀도. 열염 순환. 네, 그렇죠. 연렴순환 이 두 가지고요. 사실 이 해류 자체가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요인에 있는 해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다 하려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맞아. 그는 좀 굵직한 것들로만 두 개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 굵직한 거 과정에서. 배우면 되지 뭐. 네, 그렇죠. 네, 자세한 거는 사실 저도 하려면 네. 힘들어서. 아니 뭐 중간에 파도 치고 이러면 또 바뀌지. 거기 그렇죠, 소용돌이 네. 맞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거죠, 뭐. 해파 들어가면 또 이것저것 많거든요. 적도 반륜가 있잖아요. 네, 적도 반류 그것도 네. 네, 기울어져 골치가 거기로 막 아픕니다. 쏠리니까 네. 기울기에 의해서 막 된다고. 약간 기울기 그거 막- 다행히 그게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쪽은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네. 거기 하려면 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제 해수면이 업다운인데 그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힘듭니다. 강물처럼 그렇게 흐르는 해수도 있다. 네. 네. 알아만 드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이제 아까 그 표층해류에서 있던 이름 굵직한 해류들 그리고 이 심층순환이 왜 형성되고 만약에 밀도가 이제 극지방에 얼음이 녹아서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해류들의 역할 그리고 여기는 없었지만 수업 때 한 이제 한반도 주변의 해류는 그 정도까지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네, 늦은- 감사합니다. 네, 핫한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